안녕하세요. 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짧게 부사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트 학생이 지금 문장을 일반 동사 기본 문장을 만들 때 이런 문장을 만들었죠. He drives well 이라는 기본 문장을 만들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만들던 문장과는 달리 분명히 세 개의 단어가 하나씩 등장을 한 건 맞는데, 근데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아이가 평소에 쓰던 단어와는 약간 달랐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괜찮아요. 제가 알려줄 거니까. well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he drives 두 가지 케이스를 저희가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well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he drives a car 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명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첫 번째 경우에는 이 명사는 또한 목적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얼마 전에 했던 수업에서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학생에게 물으니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. 저는 그 대답을 상당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명사이고 목적어잖아요. 주어는 주인공인데 그럼 목적어는 뭐겠어요? 목적어는 약간 조연 같은 입장 아닐까요?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 정도? 글쎄 악역이 될 수도 있나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문장을 이끌고 나가는 누가 무엇을 한다 라고 말할 때 누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.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목적어 a car이라고 치면은 이 목적어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누가, 얘는 무엇을. 이게 바로 명사입니다. 명사이고 동시에 목적어인 거예요. 품사로는 명사인데 요소로는 목적어로 분류가 되죠.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well이라는 걸 썼는데 그는, 그러면 이 말은 그는 well이라는 것을 운전한다 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. 이 well은 뭐냐면은 잘이라는 뜻이에요. 그죠? 잘입니다. 그래서 이 부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를 잠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well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서 얘가 꾸며주는 건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동사를 꾸며요. 꾸민다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는데 조금만 배우면은 금방 이게 익숙해질 겁니다. 그래서 운전을 하는 건 알겠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만 있단 말이에요. He drives 이 문장만 있어요. 그러면 그는 운전한다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운전이라는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 동사에 대한 꾸며주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다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꾸며주는 그런 애들이 잘 내지는 well 영어로는 이런 애들이고,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어떠한 분류 상자에다 담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상자의 이름은 부사라는 상자예요. 그래서 이 부사라는 상자에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들은 주로 동사를 꾸미는 아이들이 들어갑니다. 네, 그게 바로 부사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평소에 쓰던 문장과 약간 다른 문장을 썼는데 본인이 어떤 문장을 어떻게 쓰려고 했던 건지에 그걸 떠나서 그건 알겠어요. 그리고 그걸 잘 해낸 것도 맞는데, 근데 이거를 더 나아가서는 그럼 얘네랑 비슷한 애는 또 뭐가 있어? 라는 질문까지 한번 스스로 던져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잠깐 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. 네, 문장 아주 잘 만들었어요. 좋았습니다.